201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브로큰에로에 한 일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데이비드 베버와 어머니인 에이프릴 베버는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나이 순으로 장남인 18세 로버트 베버와 16세 마이클 베버, 13세의 딸 크리스탈과 12세의 아들 다니엘, 그리고 그 밑으로 6세의 아들 크리스토퍼와 5세의 딸 빅토리아, 그리고 2세의 막내 어텀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데이비드는 당시 IT 계열의 일을 하여 가정 형편이 좋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했으며 다른 아이들과 일절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는 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일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모든 방마다 CCTV를 집안 곳곳에 달아놓았습니다. 이처럼 집착과 단절 속에 살아가던 가족들의 유일한 낙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그중 첫째와 둘째였던 로버트와 마이클이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둘은 같이 방을 쓰고 친구가 없다 보니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관심사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연쇄살인이나 총기 사건 등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밤마다 연쇄살인, 살인마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을 하였고 어떤 영화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본 영화는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인구가 많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일본 형제는 이상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건 바로 오클라호마주에서부터 워싱턴주까지 최소 50명을 죽이고 유명세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본인들의 복장과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직장을 얻은 지 얼마 안 된 로버트가 돈을 모아 방탄조끼, 헬멧, 총 등 무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13세의 딸 크리스탈이 오빠들이 구입한 무기와 이상한 복장들을 보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지만 그저 남자아이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무기 중 중요한 총을 집으로 배달을 시키지 않고 총가게로 배달을 보내 몰래 찾아왔으며 본인들의 계획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온 가족을 죽이기로 첫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한 7월 22일 여느 때처럼 어머니인 에이프릴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할 거리가 많아 딸 크리스탈에게 오빠들을 불러와 달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탈은 알겠다고 말한 뒤 위층에 있는 오빠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로버트와 마이클은 방어복을 입은 상태였고 침대에는 무기들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오빠들이 항상 이렇게 노는 걸 자주 보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때 마이클이 로버트에게 그냥 지금 할까? 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로버트는 눈을 마주치고 고민 없이 응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크리스탈에게 내 컴퓨터에 보여줄 게 있어 일리 와봐 라고 말했고 의심 없이 크리스탈은 컴퓨터 쪽으로 가서 컴퓨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로버트가 뒤에서 크리스탈의 목을 준비한 칼로 그어버렸는데 형제는 조용히 쓰러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크리스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형제는 크리스탈을 칼로 마구 찌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비명은 더 커졌고 심지어 크리스탈은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오빠들의 방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탈은 현관문을 나가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앞마당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비명 소리를 들은 어머니 에이프릴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통해 앞마당을 보았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진 크리스탈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탈을 찾고 있던 로버트와 마이클은 어머니인 에이프릴의 비명소리에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어머니를 마주한 형제는 역시나 칼로 그녀를 여러 차례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있던 크리스탈을 이웃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해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제는 나머지 가족들을 찾았는데 다들 집안에서 들린 비명소리에 놀라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6세 크리스토퍼와 5세 빅토리아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다가와 동생들에게 로버트가 벌인 일이라며 본인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믿은 동생들은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열자마자 마이클은 동생들을 칼로 각각 20번 이상 마구 찔렀습니다. 그 사이 12살이었던 다니엘도 아버지의 서재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서재에 있던 전화기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는 와중에 마이클이 동생들에게 했던 거짓말을 다니엘에게 똑같이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역시나 이를 믿어버린 다니엘도 문을 열어주었고 로버트와 마이클은 서재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기를 부셔버리고
다니엘을 칼로 마구 찔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데이비드는 소동이 끝나갈 때쯤 일어났는데 이상한 느낌에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 굳어버린 데이비드를 로버트와 마이클이 달려와 칼로 여러 번 찔렀고 그 순간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었습니다. 당황한 형제는 뒷문을 통해 집에서 도망을 쳐 우거진 숲으로 향했고 경찰은 집안에 인기척이 없자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피를 흘리고 누워있던 크리스탈을 발견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크리스탈에 숨이 붙어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모두 각각 20번 이상의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2세 어텀만이 요람에서 곤히 잠든 채 발견되었고 아무 자상이 없었는데 형제가 정신없는 상황에 어텀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면서 그들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카메라도 증거로 발견되었고 집의 뒷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경찰들은 근처의 숲을 경찰견과 함께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숲에 숨어있던 형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형인 로버트는 웃으며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자진해서 경찰 앞으로 나왔고 마이클은 계속 숨어있다 경찰견들에게 공격을 당해 옷이 다 찢기고 어깨가 물린 상태로 발견되어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크리스탈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경찰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순순히 자백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가족을 죽인 게 맞다며 마이클과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위해 범죄 현장을 카메라로 녹화하고 가족을 죽인 뒤 아버지의 차를 훔쳐 여러 지역에서 무작위로 최소 50명을 죽일 계획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의 진술은 달랐는데 모든 건 형 로버트가 다 계획하고 실행했고 본인은 보기만 했고 크리스토퍼를 한 번 찌른 게 다라며 본인도 죽을까봐 가담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의 진술과 로버트의 자백에 마이클이 가담했다는 걸 들은 경찰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제는 5명의 살인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와 크리스탈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던 로버트는 감옥에서 자살 시도도 했으며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행동에 죄책감은 없는 듯 손에 무기징역이라는 문신을 자랑스럽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살았던 집은 현재 화재로 인해 불에 타버렸고 이웃들이 돈을 모아 이 부지를 사서 집을 허물고 추모기념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베버 형제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